마무리하겠습니다. 납세무자. 자, 여러분 교재 어디 보시냐면 프린트 38쪽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상속이 개시됐다. 자, 주어진 조건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조건을 파악을 안 하고 무조건 답을 고르시면 큰일 납니다. 첫째, 뭐가 개시됐다고요? 상속이 개시됐답니다. 근데 1번과 2번은 뭐가 안 됐다 그랬죠? 그러면 등기가 안 된 겁니다. 그랬죠? 등기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상속은 개시가 됐는데 그 상속 개시에 따른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 며칠까지? 6월 10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뭘 해야 되는 건데 신고를 한 거죠. 밑줄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근데 여러분 신고를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이게 조건이야. 그럼 이때는 누가 납세문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된 상속자가 납세문자 되는 거죠. 이때 주된 상속자는 누구를 말한다고 했죠? 여러분 밑줄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죠. 뭐. 근데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가 되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야? 상속 개시가 되면 여러분 뭐야? 지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형제고 나발이고 있어 없어? 없어. 일단은 뭐 상속 지분 확보야 뭐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남을 도와주지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뭐 죄송합니다. 예. 저희 집안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첫째 주된 상속 누구를 말한다 그러면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근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몇 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서 누구?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한다. 자, 그러면 시험에 요대로 나오면 좋은데 문제는 시험에 요대로 나오지 않고 조건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꿉니다 그랬죠. 자, 한번 보죠. 뭐가 개시가 됐죠 여러분? 상속은 개시가 됐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6월 1일 현재 상속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게 문제가 되는가? 상속 등기가 됐으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상속 등기가 됐으면 누가 내면 되는가? 상속인 각자가 내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상속 등기가 안 됐다는 게 문제죠. 안 됐다고요. 그럼 이때 등기는 안 됐지만 유언서라든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서 누가 상속을 받기로 했다고 6월 10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뭐 해야 되는 건데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신고를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다. 지금 이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은 상속은 개시가 됐으나 그에 따른 뭐가 안 됐고 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6월 10일까지 별도의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때 누굴 납세문자 하겠다? 주된 상속자를 잡겠다. 이때 주된 상속자 누구?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 2명 이상 그 중에서 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하는 말이 뭐야? 너 몇 살이야 자식아? 싸가지 없는 너. 마지막 히든카죠. 그죠? 네. 그러면 자 출전이 요대로만 나오면 여러분이 주된 상속자. 근데 요즘은 요걸 안 거치고 이렇게 넘어오죠. 누구?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한다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주된 상속자를 그냥 건너뛰고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될 때 누구를 납세문자 한다?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누가 되는 거니까? 주된 상속자 되는 거니까. 다만 아시다시피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몇 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이면 그때 누가 받아라?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을 납세문자 했죠. 그런데 출제는 살짝 조건 바꾸죠. 그러면 신고를 했으면 뭐 했으면? 신고했으면 누가 되는 거야 그때는? 원칙 누가? 사실상 소유자죠 뭐. 얘가 원칙이잖아. 우리 항상 납세문자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잖아 여러분. 아까 여러분 거기 37절 다시 또 와야 되네. 1번 과세금이나 재산을 뭐하는 사람? 사실상 소유자. 이자가 원칙적인 납세문자라니까. 예.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요거 잡으셔야죠. 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책에 규정대로 그냥 상속 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 신고하지 않는데 주된 상속자다 이렇게 물어봤지만 요즘은 주된 상속자를 건너뛰고 그냥 곧바로 누가 나오거나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나오거나 또는 신고를 했다라고 조건을 어떻게 한다? 바꾼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시험 풀 때는 뭐를 확인하라? 조건 확인하라.
됐나요? 예. 이렇게 나왔죠. 상속 등기 여부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다. 그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상속 등기 여부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야, 틀린 말. 주된 상속자는 뭐 했을 때만이야? 등기도 없고 별도의 신고가 없을 때 안에서만이죠. 신고가 있으면 누구로 바뀌는 거고? 사실상이죠. 등기를 했으면 상속인 각자 다 달라지죠, 납세의무자가. 그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걸 제가 지금 또 하고 있어서 짜증나죠? 아니에요? 자, 갑시다. 3번. 공부상에는 개인명이 돼, 밑줄. 공부상에는 개인명이. 근데 사실은 종중재산이래, 밑줄. 자, 이게 이제 상황이죠. 이제 조건 나오죠. 어떤 조건 나왔어?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조건 제시됐잖아. 그럼 그때는 누구로 가는 거야, 여러분? 공부상이죠, 뭐. 자, 다시 한번. 공부상에는, 자,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잘 보셔야 되는 거야. 공부상에는 누구 면허 돼 있고, 여러분? 개인. 그리고 사실상은 누구 거대? 종중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공부상과 사실상 일치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지금 안 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럼 요 일치되지 않는 거에 대한 6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 그럼 이때는 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이런 내용을 아니까 모르니까 별도로 없는 걸로 보니까 누구로 하는 거야, 여러분? 공부상으로 가는 거죠, 공부상. 근데 출제 장난쳤네요. 신고했대요. 그럼 이때는 누구로 하는 거야? 종중이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확인해야 되는가? 그렇죠.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시되는 뭐를 확인하세요? 조건 꼭 확인하시고요. 그 조건에 맞춰서 쫓아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4번이 제일 중요해요. 4번이. 출전 입장에서 4번이 제일 중요한 규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4번은 조건을 3가지나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 갑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저 밑줄 쫙. 누구예요? 과세권자죠. 근데 여기서 과세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왜 나왔죠? 여기서 국가 등이 왜 나왔냐고. 내가 나왔냐? 네가 나왔지? 아니, 여기서 국가 등이 왜 나왔냐고. 응? 매매 당사자죠. 매매 당사자. 누구로 나온가? 매도자. 이거 길었네. 자,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여러분 누구고? 과세권자인데 왜 나왔다고요? 매매 당사자 중 매도자로 나온 겁니다. 매도자. 두 번째 조건이죠. 일반 매매 때 적용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죠. 무슨 매매 때만 적용하죠? 연부 매매 때죠. 근데 이때 연부 매매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끝난 거죠, 뭐, 게임은. 취득세에서 우리가 뭐 했죠, 여러분? 연부 취득했죠. 연부 취득은 연부금, 즉 매매대금을 일시에 완납할 수 없다. 연부 형식을 갖추되 몇 년 이상이 걸쳐서, 예, 연부 취득은 2년 이상. 예. 그래서 이 연부 취득으로 한 거죠. 그러면서 셋째, 아직 지금 잔금을 넘겨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지금 매도자는 누군데? 국가 등 과세권자인데 아직 연부 매매다 보니까 잔금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 그러니까 명의는 계속 누구 명의로 잡혔는가? 매도자로 잡혔겠죠, 국가 등. 그런데 여기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거죠. 사용권을 뭐였죠? 부여했죠. 누구한테? 매수계약자한테. 뭐로? 무상으로. 대가도 받고 받지 않고 아직 잔금을 받지 못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부여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명의는 누구 명의지만? 국가 등의 명의를 했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란 얘기야? 매수 계약자니. 그래서 이때는 누가 되는가? 매수 계약자가 납세의무자 되는 거죠. 최근에 마지막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장난쳤냐? 한 글자 고쳤네요. 딱 요거를 뭘로? 매도 계약자를 살짝 바꿨어. 그럼 이게 이게 지금이야 보면 아유 저 하나 고친 거 왜 이렇게 큰 난리 법석을 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고사장 가면 요 글자 한 글자 고친 게 보일지 안 보일지는 봐야 알아요, 여러분. 요 한 글자 고친 게 보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근데 그 한 글자 고친 게 안 보이면 이제 나는 답 없으면 계속 빠지는 거야. 언니 나는 왜 답 없어 계속. 그러면 너는 이제 끝났구나.
시험은 딱 끝나는 순간 본인은 알아. 합격이구나. 불합격이나. 그래서 고사장 나오면서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 합격이다 라고 웃는 분이 계시고 머리를 푹 숙이고 아 떨어졌구나.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 여러분 벌써 5월 말이야 이제. 긴장해야 되지 않아 이제? 자, 잘 하실 거라 믿고요. 제가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니까 여러분 듣기 싫어할 거고. 자, 첫 번째 조건 과세권자가 매도자입니다. 둘째 무슨 매매 때만 중요합니까? 연부 매매입니다. 셋째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했을 때 한해서만 누구한테? 매수 계약자한테 납세무가 있습니다. 자, 조건 바꿉니다. 이게 매도자가 과세권자가 아니라 일반 법인이다. 그러면 이때는 무상으로 사용했더라도 무조건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매도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매도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딱 이 세 가지 조건을 뭐 했을 때? 모두 충족했을 때 한해서만이고요.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을 못하면 누구한테 납세무가 있다고 여러분? 매도자입니다. 다만 그 매도자가 일반 법인이면 일반 법인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고요. 과세권자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비과세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다만 거기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무가 있는 경우 있죠. 자, 거기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 그 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과세권자가 뭘 받아서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자, 즉 무상으로 받은 자가 뭐가 되어서 매수 계약자가 되어서 재산세 내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좀 봐주시고요. 이렇게 매수 계약자한테 납세무가 있을 때는 국가 등의 소유 재산에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그 밑에 당구장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5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요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시행했다는 밑줄 결론 채비지 또는 보류지. 채비지 보류지는 여러분이 이미 어디서 배우셨어요? 공법 시간에 다 배우셨죠? 공법 여러분 채비지, 그 다음에 보류지, 민계고 여러분 헐헐 날르고 있을 거라 믿고요.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럽니다.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지 관계가 없고요. 그냥 채비지, 보류지, 결로 재산세 누가 낼 거냐, 그겁니다. 누가 내라고요? 사업 시행자가 내라, 그 얘기죠, 6번. 요것도 여러분 잘 틀리는 경우죠. 자, 6번 밑줄 뭐죠? 여기는 소유권 귀속의 불분명이죠. 소유권 귀속 자체가 즉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는가 좀 모르는가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겠다니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를 안다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를 모르겠다. 소유권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사실상 소유인지 모르겠다. 그때는 어쩔 수 없죠. 누구를 여러분? 사용자를 납세무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자. 이걸 출제 살짝 물어봤고 여러분 바꿔 저거 출제는 뭐로 바꿔?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 잡아내야 됩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소유자가 나와 못 나와. 그래서 누가 나온가? 사용자가 나온 거죠. 사용자가. 자, 7번은 올해 신설된 규정인데요. 눈으로만 보시고요.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통칙 중에서 여러분 거기 과세현재 소유 자 106-1 좀 보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과세 기준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어떻게 했다? 양수되었답니다. 이때는 양도자를 잡을 거냐 양수자를 잡을 거냐 그 얘기입니다. 이때 누굴 잡으래요 여러분? 양수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셔야 되죠? 어느 날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 양도 양수한테 밑줄 좀 쳐주시고요. 요거 하나 딱 적으면 됩니다. 즉 6월 1일이 잔금 지급일인 거죠. 6월 1일이 잔금 지급일이야.
하필 매매 계약인데 이게 6월 1일 날이 잔금 지급이죠. 근데 우리는 제사세 언제 가세야죠? 6월 1일째. 그러니까 이때 6월 1일 현재 소유를 파악하니까 6월 1일 날에 소유권 넘어가니까 6월 1일 현재 도자와 수자가 다 얽히는 거죠. 6월 1일 영시로는 누구고? 도자고. 그 다음에 일중에 누구한테 넘어가서? 양 수자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소유자 두 명이 다 얽히는 거야. 누구와? 도자와 수자가 다 얽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납세, 재산세를 누구한테 때릴 거냐? 도자를 때릴 거냐? 수자한테 때릴 거냐? 누굴 잡으라? 수자. 왜 도자를 못 잡아? 도자는 팔고 떠나갔잖아. 남양주시 떠나갔다니까? 남양주 토지를 6월 1일째 잔금받고 떠나갔다는 거야? 그러면 떠나간 놈을 잡고 못 잡고? 못 잡고 사서 들어온 누굴 잡으라는 얘기야? 수자 잡으라는 얘기야. 인간관계도 그거 아니야? 남녀관계도 똑같이 나 좋다고 하는 사람을 잡을 건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잡을 건지 알아서 해. 저도 제 인생 그렇습니다. 모토가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나를 싫다는 사람 내가 억지로 쫓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은 없어요. 자, 팔고 떠나간 도자를 잡는다. 사서 들어온 수자를 잡는다. 네, 수자 잡으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자, 연보취득시 납세무자 한번 봅시다. 연보취득시 납세무자. 자, 연보취득에 의하여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토지는 자, 밑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누구로부터 과세권자로부터 연보취득한 것에 한함. 따라서 밑줄 일반 법인으로부터 연부취득일 때는 그때는 매수인이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누가? 매도자인 일반 법인이 뭐가 되는 거다?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상속재산 납세무자 봅시다. 상속은 민법에 따라서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가 되며 상속 등기가 되지 아니한 때는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뭐하면? 신고를 하면 밑줄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지분에 따라서 납세무 성립하는 거고 밑줄 신고가 없으면 그때 누구한테 가는 거야? 그때 누구한테 가는 거야? 주된 상속자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 뭘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신고 여부 보라고 했죠. 신고 여부. 어디 갔어? 상속 여기 신고 여부. 그 얘기한 거죠 뭐. 자, 마지막. 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도대체? 밑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소유권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는 경우죠. 밑줄 즉 소유권과 관련된 법정 분쟁에서 지금 소송이 재판 중이다고. 재판 중. 그래서 지금 재판이 확정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럴 때 누굴 잡으라는 얘기 여러분? 그때는 할 수 없다. 사용자죠. 근데 그걸 뭐로 바꾼다 출전이? 공부상 소유자는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그 얘기입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납세무자 남은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납세무자를 물어보는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맞출 수 있겠죠 여러분? 대답 좀 합시다 우리. 네. 비록 틀린 한이 있더라도 마음은 우리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마음먹고. 자, 여러분 납세무는 꼭 보셔야 돼요. 납은 맞춰야 됩니다. 나왔는데 진짜 진짜 나왔네. 내년에 외워야죠.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야.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죠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지. 근데 그 안 나왔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대신 나오면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9쪽 재산세 과세대상과 구분 갑시다.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죠. 기본 개념 확실히 한번 하나만 잡고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상가와 상가 등의 건물과 토지가 있고요. 주택이 있고 그 밑에 토지가 있네요. 자, 이거 뭐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만 그냥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과세할 거냐 그거죠. 그러면 상가 등의 뭐는 건축물은 뭘로 과세하고 여러분?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죠. 언제 내죠 여러분 이거? 7월 하반을 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는? 토지는 건물과 뭐하여? 구분하여 별도로 뭘로 과세하라고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라.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가 등의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재산세 몇 개 나오는가? 2개. 뭐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2개로 나누는 게 일반적인 거야. 그런데 문제는 얘가 뭐일 때는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통합하여
물건을 몇 개를 보는 거야? 하나. 우리 상가 등에 때 몇 개를 본 거야, 물건을? 2개. 근데 여기는 뭐로 보라?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여기는 뭐로 나오는 거면 주택분 재산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특징은 건물과 토지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건을 몇 개를 보라는 얘기야? 하나로 보라는 얘기야. 왜 그런 거죠? 왜 주택분 재산세는 하나만 가서 나오죠? 건물 구분 안 하는 게? 공시가액 때문에 그렇죠. 공시된 가격이. 주택에 대해서 공시를 할 때에 공시가 된 단독주택일 때 무슨 가격이 나오고 개별주택 가격이 나오고 아파트 등일 때는 공동주택 가격인데 이때 공시가 되는 이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돼 무슨 가에 일괄 고시가에 전체 가격으로 나오는 거죠. 여보세요? 요거는 여러분이 학계론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바뀐 거야? 가격 공시제도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요? 아니 부동산 학계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안 배웠어?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 공동주택가 이런 공시제도 안 배웠냐고? 그렇죠. 뭘 했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죠. 안 했나 보네? 안 했어요? 안 했어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건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 예, 주택에 대해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 가격이 나오고, 토지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죠. 그러나 주택을 제한 건축물은 오늘 현재 공시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아니 했을 텐데 분명히 학교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래서 개별 주택가가 공동 주택가 며칠째로 나오죠, 매년? 개별 주택가가 공동 주택가 매년 4월 31일째로 결정 공시가 되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며칠째로 결정 공시가 되죠? 5월 31일째로 결정 공시가 돼서 올해 재산세 부과되는 며칠째 현재로 6월 1일 현재로 올해 거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재산세 때릴 거 아니야. 재산세는 뭐 갖고 때려? 시가표를 갖고 때리는 거죠. 네, 하여튼 좋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자, 그래서 상가 건축물은 뭘로 때리고요? 건물분 재산세. 이거 언제 내요? 7월 하반월. 토지는 뭘로 내요? 토지분 재산세. 이거는 언제 내요? 9월 하반월. 근데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가 나눠지지 않고 뭐하여? 일괄하여 고시가 되고 있죠. 그럼 얘는 주택분 재산을 한 번에 다 내면은 오히려 상가 등의 건물 소유자보다 부담이 커지죠. 얘는 2번을 내는데 얘는 몇 번 내니까? 한 번. 그러면 너도 어떡하라는 얘기야? 2번으로 나눠서 내라 그 얘기죠. 근데 2번을 나눌랬더니 나눌 기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무조건 그래서 산출세액이 남으냐? 산출세액이 얼마씩 후려쳐갖고 2분의 1씩 후려치자는 얘기죠. 그래서 2분의 1은 언제 내고?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그럼 마치 건물과 토지를 나눠서 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때 이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 이하가 나면 20만 원 이하면 그냥 크지 않은 금액 번거롭게 몇 번 내느니 2번 내느니 한 번에 끝내자. 그럼 7월달과 9월달 중 과세권자는 어떤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 빠른 거 7월달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 빨리 내란 얘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재산세에서 납부 기한과 그 다음에 부가징수에서 배우셨던 내용이죠.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해 주시면 뭐냐? 이 토지는 뭘로 가시는데? 토지는 뭘로 과세하는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는데 이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할 때는 이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니 그 이용 정도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하죠? 토지를 몇 가지로 구분해? 3가지. 무슨 토지와? 분리과세 토지, 또 뭐 별도 합산 과세 토지, 또 종합합산 과세 토지.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3가지로 구분하죠. 이거 했죠 여러분? 좀 끄덕끄덕거려 주세요. 알고 있다는 표시를 보내줘야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 텐데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으면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하라고 여러분? 3가지.
뭐 분리과세 토지, 그다음 뭐 별도 합산과세 토지, 뭐죠? 그다음에 종합 합산과세 토지. 몇 가지로 구분하라고요? 세 가지. 자,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은 나라예요, 좁은 나라예요? 좁은 나라. 그래서 이 좁은 국토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이 국토를 알차게 아주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계에서 배우는 가장 최선의 원칙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는 결국 우리나라 국토가 넓어서 좁아서 미국이나 중국처럼 땅덩이가 넓은 나라면 이렇게 바당바당 살 필요가 없어. 땅덩어리가 없으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이용하려고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상에서 최고의 법률이 바로 뭐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최고의 법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개별법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에 대해서 민감해 안 민감해? 아주 민감하죠. 그래서 토지는 단순한 사유재산을 하는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대로 보는가? 공적 재산을 보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이용하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이용하는지 바람직하지 않게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뭐와 분리와 별도와 종합 몇 가지를 구분하고요? 세 가지. 그런데 이때 써져 있어. 무슨 말은 써져 있어? 합산과세 토지란 말은 주어져. 이거 갖고 장난은 안 쳐. 그래서 별도 합산과세 토지, 종합 합산과세 토지. 그러면 이건 합산할 때 이거 누구별로 합산하는 얘기 이거는 누구별로 합산하라고?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합산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어떤 세율이 나오는가? 어떤 세율이 나와? 누진세율이 나오잖아. 합산 과세에서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합산은 누구별로 합산하라고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그 합산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어떤 세율을 적용하라고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라고요. 그런데 이때에 합산하더라도 재산세는 합산 단위 지역이 어디예요, 여러분? 시, 군, 구 아니죠. 그래서 재산세는 합산을 과세하더라도 합산해도 어디 단위로 합산하는 게 여러분? 시, 군, 구 단위로 합산하죠. 왜? 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거니까. 남양주 시장은 어디 것만 과세해? 남양주 시의 것만 과세하지. 만약에 구리시에 있는 것까지 남양주 시장에 과세하면 구리시장이 가만히 있겠냐고. 나와! 왕수천으로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왕수천에서 한번 대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산세는 어디 단위로 과세하는 게 여러분? 시, 군, 구죠. 여러분 요거를 전국구로 과세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세는 무슨 단위로? 시, 군, 구 단위로 과세하는 거고 종합부동산은 전국을 과세 단위로 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얘들은 다 합산 과세하니까 소위들 합산해서 무슨 일을 정하라고 그러면 누진세죠. 근데 별도는 어떤 성격의 토지죠?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어떤 토지를 말하는가? 자,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무슨 토지고 여러분? 사업용 토지죠. 사업용 토지. 저거 사업용 토지를 말하죠. 그럼 비사업용 아니 종합 합산 과세 토지는 무슨 토지를 말하는 거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를 말하죠. 그래서 별도는 무슨 성격의 토지를 말하고 여러분? 사업용 토지를 말하고 종합은 비사업용 토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외울 때 별사, 쫑비 이렇게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별도는 뭐고? 사업용 토지고 종합은 비사업용 토지고. 이 성격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외울 때 어떻게 한다? 별사, 종비. 앞글자 딸 때 별사, 종비. 이걸 약간 이제 악센트나 리듬을 주면 이제 별사, 종비요 그러면 되죠. 저는 랩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노래를 못 붙여서 그렇지. 요즘 뜨고 있는 방송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죠, 여러분? 고등 래퍼 3. 여보세요? 허이 참네. 고등 래퍼가 얼마나 재밌는데. 죄송합니다. 딴 데에 먹히는데 여기는 이 사람이 잘 안 먹히네. 그래서 별도는 무슨 토지 여러분? 사업용 토지야. 종합은 비사업용. 그럼 어떤 놈이 나쁜 놈이야? 어떤 놈이 나쁜 놈이야? 종합이 나쁜 놈이죠? 종합은 무슨 토지니까? 비사업용이 있고
별도는 무슨 토지니까? 사업니까? 둘 다 무슨 세율 때리지만 어디가 당연히 세율이 높아? 어디가 더 높아? 당연히 종합이 높을 수밖에 없죠.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이 취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취지 개념을 이해 안 하고 이거 외우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양이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외우냐고 무식하게. 39쪽부터 여러분 다음 페이지 40, 41, 42, 43, 44 어디까지가 46쪽까지 가야 돼. 근데 그걸 아무 개념 없이 잘 외우려 한다고? 어떻게 외워 그거를. 그리고 거기까지 씨 빠지게 해갖고 몇 문제 맞추는 거야 씨. 한 문제야. 그러니까 틀, 개념을 잡지 못하고 여러분 잡으려면 어려워집니다. 틀을 잡으셔야 됩니다. 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뭐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그거를 뭐와 분리과세와 별도합산과세와 종합합산과세로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근데 여기 다 무슨 말 나온다? 합산과세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 합산과세라는 말은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어떤 세를 때리는데 누진세를 때리는데 별도는 무슨 토지고 사업용 토지고 종합은 무슨 토지니까 비사업용 토지가 둘 다 무슨 세를 때리지만 누진세를 때리지만 어디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예, 바로 종합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고요. 물론 별도일 때는 0.2%부터 0.4%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를 과세를 하고 종합일 때는 0.2%부터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를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어머 세율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세 표준 구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율은 기본적으로 어디가 더 높다 여러분? 종합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도는 무슨 토지고요? 사업용 토지고 종합은요? 비사업용 토지. 이거 어떻게 한다? 별사종비 이라고 하시면 돼요. 별사종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저씨 저녁 드시다 앞에서 별사종비 딱 해보세요. 그럼 아저씨가 니 뭐하나? 그럼 무식한 놈 딱 그러면서 별도는 사업용이고 종합은 뭐다? 비사업용 토지를 말한다. 스퀘어 딱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걸 자꾸 주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당연한 걸로 얘기게 계속 평소에 교육시켜야 됩니다. 아니 우리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공인중개사 이렇게 어려운 걸 몰라.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걸지 알아서 몰랐어? 몰랐죠? 알았으면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아예 안 했죠. 상담할 때 이렇게까지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유수기는 보통 그냥 학원만 다니면 붙으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점점 그게 아니다는 걸 느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와서 환불할까 했더니 환불도 해준다 안 해준대? 안 해준대죠. 거의 환불 금액이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대한민국 상위 1%만 붙는 시험이냐고. 아니잖아. 대중자격증 아니야. 다 붙는 시험이야. 버티기만 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험 보는 날까지 여러분 버티십시오. 버티면 붙습니다. 중간에 버티지를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버티십시오. 버티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 남들 다 붙는데 왜 나만 못 붙어? 그래서 별도 종합과 이제 어디 가죠? 분리. 그럼 여러분 분리란 어감상 단어를 보세요. 분리. 뭐 어디서 끄집어낸 거죠? 분리수거하잖아. 우리 구분하잖아. 분리과세. 뭐 어디서 구분한 거예요? 얘는 합산과세하는 토지에서 구분한 거다. 따로 나와 너희들은. 합산과세하는 토지에서 분리한 거야. 이 분리는 합산과세 토지에서 분리한 걸 말해요. 그러면 얘들은 분리과세 토지는 뭐야 여러분? 토지별로 뭐 하는 거야? 개별과세죠. 토지별로 개별과세. 그러니까 개별과세니까 이때는 누진세율이 아니라 여기는 뭐가 나오는 게 여러분? 비례세율이 나오죠. 그래서 분리과세 토지는 과세 방식이 토지별로 무슨 과세야 여러분? 토지별로 무슨 과세야? 개별과세. 하나하나 과세라는 얘기. 하나하나.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적용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야? 비례세율이죠. 아까 별도와 종합 무슨 세율이었어? 누진세율이었단 말이야. 근데 분리과세 토지는 누진세율이 아니라 무슨 세율이야? 비례세율이죠. 근데 이 비례세율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몇 프로짜리가 있고요. 1000분의 0.7이 몇 프로짜리가 있고 0.07%가 있고 1000분의 2는 몇 프로짜리가 있고 0.2%짜리가 있고 1000분의 40이 몇 프로짜리가 있어 여러분? 4%짜리 세 가지가 있죠.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끄덕끄덕 했던가 다 여러분 앞 시간에. 그래서 결론, 분리과세토지는 세율이 몇 가지야? 세 가지. 0.07%짜리, 0.2%짜리, 4%짜리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그 토지마다 세율이 다르다. 그래서 이걸 뭐라는 거야, 여러분? 차등비례 세율이죠. 그래서 결론은 분리과세토지는 세율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0.07%짜리, 0.2%짜리, 4%짜리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잡으셔야죠. 그러면 결론, 여러분, 우리는 토지는 재산세를 과세할 때 토지의 이용 정도에서 분리, 별도, 종합으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구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이 토지 이용 분리 별도 구분해서 결론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세율. 그래서 세율의 크기를 보면 세율의 크기가 토지 이용 정도에 따라서 같다고 다르다고 세율이 달라진다고 적용하는 세율이. 토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뭐가 달라진다고 여러분? 세율. 그럼 제일 적은 세율이 뭐예요? 제일 적은 세율이 0.07% 분리과세가 제일 적은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0.2% 분리과세죠. 그 다음이 뭘까요? 4%예요? 아니요, 4%는 제일 높은 세율이에요. 바로 뭐죠? 별도죠. 그 다음에 뭐죠? 종합이죠. 그리고 제일 높은 세율이 몇 프로짜리죠? 4% 분리과세 토지죠. 잡으셔야 됩니다. 결국 토지는 이렇게 이용 정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면 토지 구분 안 한 거 똑같은 겁니다. 토지를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결론은 뭐가 달라진다 그러면 세율이 달라지는 거야, 세율이. 토지를 구분한 이유는 결론은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럼 제일 적은 건 몇 프로짜리고요? 0.07%. 그 다음에 뭐? 0.2. 그 다음에 뭐예요? 별도. 자, 별도는 무슨 토지를 했어요? 사업용 토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가능하면 세보다 무겁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가볍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예, 가볍게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가볍게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뭐는? 종합과 뭐는? 4% 분리과세는 세보다 무겁게 가겠다는 얘기야? 가볍게 가겠다는 얘기야? 얘는 무겁게 가겠답니다. 무겁게. 종합은 무슨 토지고? 비사업용 토지고 4%짜리는 뭐니까? 사치성 재산이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결론, 토지를 구분한 결과 뭐가 달라진다고요? 세율이 달라진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세율이 달라진다. 농지 뭐? 전답 과수원. 뭐는? 목장용지. 근데 여러분 마이크 안 들리는데 여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 라이브가 났죠? 제가 이거 마이크 안 켰네. 그러면 여러분 차이점. 농지는 여러분 면적 제한 일시 없이, 농지는 면적 제한이 있어 없어? 없이 전부 어디 갈 수 있어? 공공칠에 혜택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혜택을 주는 거죠. 제일 낮은 거니까. 그래서 농지는 면적 제한 없이 어디로 갈 수 있다? 공공칠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왜? 농지는 크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뭐가 가능하니까? 대규모 자동화가 가능하니까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뭐는 목장용지는 공공칠 혜택을 받을 때 뭘 따지면? 기준 면적을 따지면 얘는 어떤 놈만 간다? 어떤 놈만 간다? 이내분만 간다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목장용지라더라도 기준 면적을 따져서 뭐가 나오면 초가분이 나오면 초가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으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007 적용되는 몇 가지야? 세 가지. 뭐? 농김. 그럼 농지는 뭐를 말하는데? 전답 과수인데 얘는 면적 제한 일시 없이 전부 어디 갈 수 있어? 007 갈 수 있어. 근데 뭐는? 목장용지는 뭘 따지면? 기준 면적 따지면 어떤 놈만 간다고요? 이내분만 간다고요. 목장용지라도 기준 면적 뭐가 나면 초갑은 어디로 보내버려? 종합으로 보내죠. 자, 임야 갑시다. 임야가 뭐예요, 여러분? 산이지 뭐.
그러면 임야라는 산은 그냥 자연 상태로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거죠. 어? 아니 산은 그냥 그대로 둔 거 아니야. 임야. 여러분 학교에서 이거 배웠나? 임지에서 어디로 가고 농지, 농지에서 어디 가고 택지, 택지는 뭐 주상, 공농 뭐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 임지, 농지, 택지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 그러고? 후보지라고 그래? 그러면 주상, 공농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 그래? 이행지라고 그래? 그럼 이때 임지가 뭐예요 여러분? 이때 임지가 뭐냐고? 임지가 임지지. 임지, 농지, 택지 구분했잖아 여러분. 그럼 임지는 뭐야? 산이야. 그냥 자연 상태를 그대로 있는 거야. 여기다 이제 못 뿌리면, 씨를 뿌리면 뭐가 되고, 농지가 되고, 여기다 이제 뭘 지면, 건물 지면 이제 뭐가 되는 거? 택지가 되는 거잖아. 이거 안 했나 학교에서? 했을 텐데. 임지, 농지, 택지 왜 구분하는가? 후보지, 이행지는? 내가 했니? 걔가 했지? 아니 임지, 농지, 택지, 주상, 공로 이거 이행지 구분은 왜 하냐고. 왜 하는 거냐고. 이 후보지냐 이행지냐 임지냐 농지냐 택지냐 이런 거는 뭐 할 때 필요한가 이거? 감정평가할 때 필요한 거죠.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인데 그 토지가 그냥 자연상태 방치를 하고 있어. 그럼 뭐가 되고? 임지, 이게 이제 여기다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고? 농지. 그러면서 여기다 건물 짓게 되면서 뭐가 돼? 택지. 뭐가 되는 거 이거? 개발화 정도죠. 니 거는 하세요, 스키어. 우리 임야. 임야는 뭐야, 여러분? 산. 그 임야는 원래 사업용 토지야, 비사업용 토지야? 비사업용 토지.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중에 실무 나가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뭘 중개하면? 임야. 그러면 개인이나 법인의 단순히 소유하는 임야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종합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그럼 양도세 왕창 중과세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돼서 임야 매매하려면 임야를 뭘로? 비사업용 토지 양도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양도 안 합니다. 세금 두들겨 맞기 때문에. 그래서 빗자를 빼야 돼. 뭘로 돌려야 돼? 사업용 돌리는 작업을 먼저 해놓고 양도해야 세율이 줄어듭니다. 여기 제가 하려는 경기도 마석에 하신 분이 공인중개사인데 그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공인중개사님, 그 교수님, 예, 저 이번에 물건 물었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임야입니다. 임야는 어려울 텐데, 예, 그래서 왔습니다. 임야는 뭐로 판정되니까? 비사업용 토지 판정돼요. 그럼 양도세, 누진세, 얘는 할증과세가 되는 거죠? 비사업용 토지 누진세 몇 프로 할증과세가 돼? 10% 할증과세 되죠? 여보세요, 양도소득세 했잖아. 아, 그쵸. 물어보는 놈이 나쁜 놈이죠. 지방세 얘기하는데 갑자기 양도소득세 물어보면 짜증나지. 그래서 여기 임야는 어디 간다 여러분? 비사업용으로 가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면 공익사업용, 산림, 보호, 육성 등 공익목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임야에 한해서 공익목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임야에 한해서 어디로 간다 여러분? 007.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임야가 아닙니다. 단순 임야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종합입니다. 다만 여기는 산림, 보호, 육성 등 무슨 사업용? 공익사업용일 때죠. 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공장용지죠. 공장에 누가 다녀? 영이. 이때 공장용지도 역시 뭘 따지죠 여러분? 기준면적을 따지죠. 그래서 기준면적을 따지면 어떤 놈만? 이내분만 0.2% 혜택을 받죠. 공장용지 대 기준면적 초과했다. 뭐가 나오면? 초과분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보내버려? 무조건 별도죠. 아니, 무조건 종합으로 보내야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초과분 나오면 묻지 마. 무조건 종합이야 여러분. 예. 자, 이제 문제는 얘가 문제죠. 뭐 기타 공익사업용 토지죠. 자, 요건 조금 내버려 두고요. 마지막 4%짜리 뭐다고 여러분? 골프장이나 고급죠. 이건 뭐죠? 해원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 몇 프로 때리라고요? 4% 분리 과세하는 거죠. 재산세에서 제일 높은 세.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4%는 뭐는? 4%는 보유세의 최고세율을 말합니다. 꼭 적어 놓으시고요. 4%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입니다. 얘보다 더 높은 세율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누구한테 때린다고요? 누구한테 때린다고요? 사치성 재산에만 때립니다.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 중에서 우리 여기는 뭐만입니까? 꼬로만이죠. 왜 꼬로만이에요? 별장과 고주택 올라가니까 주택분 재산세가 있기 때문에 꼭 잡으셔야죠. 자, 이제 공익사업용이 문제입니다. 근데 시험은 여기가 나온다는 게 문제죠, 요즘. 돌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잠깐 프린트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교재 이 39쪽 보시면 공급 목적 등의 소유 토지 찾으셨죠?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또 네 가지를 구분합니다. 이게 최근에 개정돼 갖고 예전에는 그냥 쭉 열거 했는데 그냥 공익사업용 토지에서 쭉 열거 했는데 지금은 네 가지 소트 해놨죠. 그래서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 지원을 위한 밑줄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 밑줄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 2번, 에너지나 자원의 공급이라든지 또는 방송통신 교통 등의 밑줄 기반시설용 토지 밑줄. 셋째,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밑줄 개발사업용 토지 개발사업용 토지. 4번, 그 밖에 지역 경제의 발전이나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밑줄 분리 과세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네 가지로 구분하죠. 네 가지. 저 여러분 교재 어디 보시냐면 41쪽부터 보세요. 41쪽부터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에너지나 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 교통 등 기반시설용 토지가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죠, 여러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 사업용 토지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41쪽, 42쪽, 예, 다음 페이지 44쪽, 예, 여기까지 나와 있죠. 이거 다 외워 못 외워? 못 외웁니다. 못 외웁니다. 이거 어떻게 외워? 이래도 하나, 저래도 하나. 그래서 요 토지 구분은 우리가 하는 데까지를 마치고 하는 데까지만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 이거 완벽하게 잡겠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서에 있는 걸 다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기본서 토지 구분 달달달달 외워야 돼. 그러면 일단은 제가 몇 가지만 잡아드릴게요. 몇 가지만 잡읍시다. 몇 가지만. 자, 일단 공익사업용으로 여러분 공익사업용 특징 첫째, 각종 여러분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용으로 갖고 있는 토지, 공익사업용 토지가 뭐다 여러분? 0입니다. 각종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공기관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알잖아. 우리가 공공기관은 다 알잖아. 짬밥이 있잖아. 그럼 무슨 소리냐 우리 여러분. 자, 어디 보시냐면 잠깐 41쪽 보세요 여러분. 같이 봐.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 딱 보는 순간 냄새가 나.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목적 외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군의 토지. 일단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 국방상 목적 왜 이런 무슨 사업용도 볼 수 있어. 공익사업. 이게 바로 작년 그대로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작년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몇 가지 특징만 잡고 특징 안에서 나오면 물어보면 맞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갖고 있으면 공공기관. 자, 2번 밑줄 뭐 나왔죠 여러분? 2번 뭐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수자원공사. 또 3번 방위사업법상 허가받은 군용 화약류 이런 시험 이런 거 딱 냄새 봐야죠. 5번 보세요. 뭐죠? 한국농어촌공사. 자, 그 밑에 박스 두 번째 내려갔고 2번 전기사업법상 누가? 전기사업자. 3번 뭐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설공사. 4번 한국가스공사. 5번 한국지역난방공사. 7번 한국철도공사.
자, 어느 정도 좀 감 잡힙니까? 그래서 각종 뭐가 나오면 공사, 공단 등 각종 공사, 공단 뭐 단지 등 뭐가 나오면 여러분 공공기관이 나오면 원료 돌린다 0이. 근데 얘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 왜 안 나오냐? 눈에 너무 띄니까. 공공기관이라는 걸 너무나 다 알고 또 항상 출전에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잘 못 믿는 노치인데 항상 저를 예의주시하면서 제가 어디까지 건드리냐를 항상 체킹해요. 그래서 너 여기 안 했네? 그걸 낼 때도 있어. 자, 그 또 이렇게 하니까 출전 피하죠. 그러면 시험에 나온 게 뭐냐? 적으세요. 염전이죠. 염전이 나왔어. 뭐가 나왔다고요? 염전이 나왔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염전이 나왔죠. 몇 번을 보시냐면 여러분 염전이 그 41쪽 두 번째 박스에 나왔어. 41조 에너지나 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 교통 등의 기반 실력 토지 1번 있죠. 과세기는 이제 계속해서 뭐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동그라미 염전 나왔네. 염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터미널 용지, 고속이나 화물, 여객이나 화물, 뭐 터미널 용지. 이거 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고속버스 터미널 생각하시고요. 고속버스. 그래서 여러분 42쪽 매니 8번 보세요. 밑줄 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용 토지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첫째, 시험에 안 나온 것 중에서 염전, 터미널 용지, 그 다음에 여러분, 적으세요. 부동산 공법상 토지. 뭐?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운 토지. 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 41쪽 잠깐 와보세요. 41쪽에 오시면 여러분 상단 박스 여러분 밑줄 국토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다 이거 무슨 법이죠? 어디서 배우셨죠? 네, 그래서 바로 여기는 개발사업용 토지라고 그랬죠? 개발사업 관계법령. 이걸로 우리는 여러분 개발사업 관계법령 알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 어디에서 배웠던 거? 공법 시간에 배웠던 토지가 바로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뭐가 있냐? 이제 학계에서 뭘 배웠냐면 여러분 학계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법 배우셨죠? 자, 44쪽 봅시다. 44쪽 4번 보시면 부동산 투자 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게 소유하는 토지 있죠? 요거 뭐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리츠 배우셨죠? 자, 그 밑에 5번 부동산 밑줄 집합투자기구. 이 집합투자기구는 여러분 펀드에 대한 법률적 명칭이야. 그래서 펀드가 영어다 보니까 법률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펀드란 말을 못 써. 그래서 뭐라 표현한 거? 집합투자기구. 그래서 바로 여기 부동산 펀드. 자, 이것만 좀 일단 잡읍시다. 이것만. 그래서 이 영의를 다 일일이 외울 수는 없고 일단 특정말 잡으셔갖고 찍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가 남은 공공기회 남은 이건 땡큐야. 정말 고마운 거고 아직까지 공공이는 안 나왔지만 시험에 나온 게 뭐다고 여러분? 염전 또는 뭐 여러분 터미널 용지 요게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아직 안 나온 게 여러분 뭐 부동산 공법상 토지 그 다음에 학기에 배웠던 뭐 여러분 리츠나 부동산 펀드. 여기서 리츠 부동산 펀드 얘들의 공통점은 뭐죠 여러분? 투자 방식에서 부동산 투자 방식에서 얘들은 무슨 방식이야?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얘들은 간접 투자 방식이죠. 부동산 투자할 때 직접 방식이고 간접 투자 방식 있잖아. 얘들은 바로 대표적인 무슨 투자 방식이야? 간접 투자 방식이죠. 아마 학교에서 다 언급이 됐을 텐데.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이제 어디 간다 여러분?
별도, 다음 주 수업에 때는 별도부터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분리까지 끝낸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좀 분리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분리 잡아야 돼. 예. 자, 오늘 여기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